안녕하세요. 장효성입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이 세상에 왜 나오게 됐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필요로 했을까요? 바로 전쟁 때문에 필요로 했습니다. 대포나 총은 쏠 때 날아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미사일은 쏘면 날아가는 거리가 100km가 넘어갑니다. 100km가 넘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구의 자전 속도나 바람의 방향이나 온습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 쏴서 여기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런 지구의 자전 속도나 바람의 방향이나 온습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지점에 미사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미사일이 다른 데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적을 향해서 쐈는데 우리 우방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을 쏠 때는 쏘기 전에 미리 이런 자전 속도, 바람, 온습도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당연히 손으로 계산했겠죠. 손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거 뭐 20시간이나 걸리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하는데 미사일 한 방 쏘기 전에 계산을 20시간이나 해야 된다.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으로 계산하는 거 말고 좀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릴레이라고 하는 전자부품이 있었습니다. 이 릴레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에 전기를 통하면 이 빨간색 부분이 전자석이 돼서 이 윗부분에 있는 쇠가 전자석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 쇠가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가면 얘가 여기에 붙어서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전기가 통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석의 전기를 끊어버리면 얘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전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면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1, 0, 1, 0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얘가 1초에 3번 정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느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906년에 드디어 진공관이라고 하는 전자부품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1946년에 이 진공관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의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진공관이 한 17,500개, 그 다음에 릴레이가 한 1,500개 정도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 컴퓨터가 어디에 있었냐면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이 컴퓨터를 켜는 순간 필라델피아가 일시적으로 정전이 될 정도로 소비 전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컴퓨터의 소비 전력이 150kW였는데 이게 얼마만큼 큰 소비 전력이냐면 지금 우리 집에서 쓰는 가정용 데스크탑 컴퓨터 있죠. 그게 100W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150kW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리고 무게가 30톤. 그 당시 가격으로 50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산은 30초 만에 하더라 이거죠.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좀 더 작고 가볍고 싸게 만들 수 없을까?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47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벨 연구소의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월트 브래튼이 트랜지스터라는 놀라운 전자부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그 당시에 만든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에 비교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크기가 무지무지 작습니다. 같은 용량의 진공관과 비교를 해보면 22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작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진공관은 이렇게 큰데 트랜지스터는 이 정도로 작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속도는 수십에서 수백 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수십에서 수백 배 정도 작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트랜지스터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진공관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런 트랜지스터는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작아진 트랜지스터가 반도체에 몇 개까지 들어가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칩은 인텔의 i7이라고 하는 CPU입니다. 이 크기가 가로 세로 한 2cm 정도, 가로 세로 2cm, 정말 작죠. 가로 세로 2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작은 CPU에 이런 트랜지스터가 한 10억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CPU로 미사일 탄도를 계산하면 계산하는 즉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빠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빠르냐? 숫자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i7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나 빼기 같은 사칙 연산을 하나 하는데 0.4 나노세컨드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100만 분의 4초가 걸린다 이 말입니다. 0.1초도 아니고 0.0000004초 걸린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미사일 탄도를 계산 하나 하는데 1초도 안 걸린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아닙니까? 컴퓨터의 계산 속도가 이 정도로 빨라진 겁니다. 반도체 발전 속도를 좀 더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아폴로 11호와 아이폰 11이라는 상징적인 두 가지 제품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폴로 11호 컴퓨터는 1969년에 만들어졌고요. 아이폰 11은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제품 사이에는 5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컴퓨터 처리 속도는 1MHz고 아이폰 11은 2.65GHz입니다. 차이가 2600배 납니다. 아폴로 11호의 컴퓨터 램 용량은 4KB이고 아이폰은 4GB, 100만 배 차이가 납니다. 저장 용량은 72KB, 512GB, 700만 배 차이가 납니다. 5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발전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서 반도체만큼 큰 영향을 미친 발명품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 반도체가 왜 나오게 됐냐? 전쟁 때문에, 특히 미사일 탄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